이화영 옥중 노트에 적힌 검사의 회유. 파티 한번 하자. 자, 이렇게 수원구치소 이화영. 이거를 이제 옥중 노트. 이게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나에게 빨리 협조적으로 진술을 마무리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파티를 한번 하자고 얘기했다. 자, 옥중 노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21쪽 분량을 오마이뉴스가 입수를 해서 시간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요. 정리를 굉장히 잘했어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검사 이름. 그렇게 진술하지 않으면 주범으로 기소. 심각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전 부지사가요. 구속 이후 검찰 조사와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구치소에 돌아와 메모 형태로 기록을 남겼다. 구치소에서 구매한 노트에 허위 진술에 관한 메모만 따로 모아 옮겨 적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박상용 검사가 많이 나오죠. 박상용 검사는 스마트팜 비용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의 김성태가 대납해 준 것을 인정해달라. 부지사님이 그렇게 진술해도 이 대표가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진술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지사님을 주범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 김성태 등 쌍방울 관련자들이 잘 협조하고 있어서 부지사님은 절대 무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법정에서 부지사님 변호인들의 변론은 내가 보기에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박상용 검사가 말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박상용 검사는 부지사님 보세요. 지금 검찰에 협조한 쌍방울 직원들 다 석방되고 있잖아요. 김성태 동생도 1년 6개월 구형할 것을 6개월로 낮춰서 구형했다. 방용철도 보석 신청하면 나가게 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건으로 확실히 처벌될 거예요. 부지사님 진술로 이 대표가 구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나에게 확실한 진술을 요구했다. 결국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을 못 이겨 쌍방울 대북 송금 사실을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합니다. 이때 뉴스에 막 도배가 됐었죠. 그런데 재밌는 일이 여기 발생을 하거든요. 이 전 부지사는 당시 허위 진술을 하면서도 나중에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입회한 이땡땡 변호사에게 2019년 7월 즈음 이재명 지사의 일정이 언제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7월 29일에 여의도에 일정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날짜로 보고 일자를 특정했다.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검찰이 회유, 압박,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이재명이 알고 있었다. 진술을 좀 해라라고 계속 압력을 넣으니까 내가 이재명 지사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 언제? 7월 29일에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왜 이런 진술을 했냐? 이때는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할 수 없는 시점이라는 걸 알아보고 이렇게 진술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허위 진술로 밝혀질 수 있도록 했다. 대단하죠. 나는 조사에 참여한 변호사에게 이재명 지사가 일정이 있는 날이 그 즈음 언제냐고 물었고 이 지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당일 오전 10시경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그 시간에는 국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재명 도지사가. 하도 회유 압박을 하니 내가 보고했다. 언제? 이날 7월 29일 오전 10시에 보고했어. 검찰은 신났다는 겁니다. 야, 드디어 게임 끝났다. 그대로 확인도 안 하고 다 조서에 꾸민 다음에 언론에 막 뿌려. 근데 조금만 확인해 봤으면 이때 보고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검찰은 자, 이화영도 넘어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시점. 골 때리죠. 좀 허접해. 이재명 지사가 알았다 표현이 꼭 들어가야 된다. 박상용 검사를 비롯한 검찰은 김성태의 대북 송금이 비즈니스를 위한 계약금으로 보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나의 진술을 받아야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박상용 검사는 조사 도중 혹은 조사가 끝날 무렵에는 항상 김영남 부장검사 등 상층부에 내 진술에 대한 평가를 받고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추가 조사는 대부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내 진술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나는 이재명 대표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진술했다. 자, 이화영을 조져요. 그래서 진술을 또 뜯어내. 그래서 위에다가 보고를 해. 상층 보고는 누구일까? 한동훈일까? 누구일지는 모르지만 그러고 나서 이걸로는 안 돼. 더 뜯어내.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됐다는 겁니다.
박상용 검사는 이 상태로는 상부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 무언가 확실하게 이재명이 연결되어야 당신이 주범이 아닌 종범이 될 수 있다. 처벌도 훨씬 가볍게 받을 수 있다.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도 잘 해결될 수 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다. 검찰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시간이 정말 없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결정하라. 최후 통첩식으로 압박을 했다. 검찰의 표현으로는요. 입구가 있는데 출구가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고 뭐가 있는데 이게 지금 허술하다. 조작이 좀 허술하다. 이 얘기예요. 6월 30일 기록에는 박 검사의 발언을 직접 인용 표시를 써가며 구체적으로 적시해놨는데 이재명 지사가 보고를 받은 후 알았다고 표현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한다. 보고만 받았다는 걸로는 약하다. 이재명이 알았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좀 진술해라. 이거 아닙니까? 기왕 인정한 것 스마트팜 부분도 화끈하게 인정해라. 그러면 이 사건 전체에서 부지사님 비중은 정말 작아진다. 이게 다라냐? 김성태의 증인신문을 앞당겨 실시하겠다. 이 조서를 7월 중에 법원에 내면 부지사님 증거 채택에 즉각 동의해 주어야 한다. 증거 채택에 동의해주면 김성태의 증언도 달라질 수 있다. 야, 이게 가능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월에 대북 송금 중 300만 달러에 대해선 이 대표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진술을 했어요. 언론은 대대적으로 이재명 뇌물죄 성립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는요, 2달 뒤 9월 진술을 바꿉니다. 저와 경기도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등에게 스마트팜 비용뿐 아니라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다. 김성태가 이제 등장을 해요. 면담에서 형님 검찰 말 듣고 협조해서 빨리 나갑시다. 6월 22일 기록입니다. 나는 이재명 대표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향후 법정에서 제대로 다투기 위해 거의 장문 수준의 진술을 계속했다. 애초 대북 송금에 대해 김성태의 진술도 허위이고 나의 진술도 허위이기 때문에 나와 김성태의 진술이 맞을 리가 없었다. 박상용 검사는 나와 김성태의 장문 수준의 진술을 대질신문이라는 형식으로 조서에 남겨두었다. 김성태는 형님이 좀 더 확실하게 진술을 해야 빨리 끝난다고 나에게 좀 더 자세한 진술을 강요했다. 네가 문 땡땡 써먹으려고 카드도 주고 회사에 취업도 시켜놓고 그걸 나한테 뒤집어 씌우면 어떡하냐 항의하자 김성태는 이재명 끝났으니 이재명한테 대북 송금 보고했다고 형님이 확실하면 문 땡땡 카드도 내가 사실대로 진술할게요 라고 하였다. 자, 이 대목이 뭐냐면요. 이것도 물론 이화영 부지사의 일방적인 기록이긴 하지만 이화영 부지사가 원래 처음 걸린 게 뭐냐. 쌍방울 법인카드 1억 이거였어요. 근데 이화영 부지사는 자기가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받은 적이 없는데 문땡땡이라는 사람한테 법인카드도 줬고 취업도 그 사람을 시키고 문땡땡이야. 근데 이화영이 뒤집어 썼다. 나는 법인카드조차도 그게 내 죄가 아니다. 이런 주장이 들어있는 겁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찰에 협조하면서 이전 부지사를 회유한 발언들, 검찰의 주선으로 김성태를 대면했고 김성태의 발언 내용 또한 검찰과 긴밀히 연관돼 있다. 김성태와 이화영을 같이 부른다 자체가 부적절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좀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태는 박상용 검사가 있는 자리에서 형님 3, 4년 후에 제가 진실을 모두 말할 수 있잖아요. 우선 이 순간만 좀 피합시다. 형님이 의리 지킨다고 이재명이 살아날 수도 없어요. 형님이 화끈하게 도와주세요. 조사가 지긋지긋하잖아요. 빨리 끝냅시다 하고 말했다. 나는 김성태가 박상용 검사가 있는 자리에서도 대놓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검찰과 김성태, 쌍방울 관련자들이 긴밀한 협력 구조에 있다는 것을 새삼 절감하였다. 검사가 있는데 화끈하게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김성태는 면담에서 형님 평생 징역 살 수도 있어요. 이재명은 어차피 끝났어요. 검찰 말 듣고 협조해서 빨리 나갑시다. 형님이 이재명 보호한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라고 말했다. 지금은 검찰이 하자는 대로 협조해서 빨리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내 변호인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 김성태는 이미 검찰이 시키는 대로 다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화영만 맞춰주면 이재명만 엮으면 우리 다 빠져나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검사 탄핵 청원서를 넣었죠.
이 변호인단이 저 박상용 검사랑 또 다른 검사가 이화영에게 회유, 협박을 해서 저 검사들 탄핵 좀 시켜주쇼 하고 국회에 청원을 넣었어요.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자신들의 대북싸움을 가시화하여 주가의 상승을 계획했던 것의 일환으로 지급된 것이다. 이 사건 검사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방북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사건을 조작했다. 이러니 이 검사들 탄핵시켜달라. 이 청원이 들어간 거예요. 자, 이 사건이 뭐냐? 김성태가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를 돕기 위해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중에 500만 달러는 이재명이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비를 대납한 거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 이게 검찰의 주장인데요. 이 주장이 얼마나 왈왈 개소리냐면요. 일단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은요. 남경필이 처음에 추진한 거예요. 남경필이 추진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그게 연속성으로 이어온 거고요. 문제는 유엔 제재 때문에 경기도는 스마트팜 사업에 무언가를 집어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개선 이것도 말이 좀 안 돼요. 그리고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어거지로 만든 겁니다. 지금 새로운 시나리오 쓰고 있다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정리해서 드렸죠. 이재명을 잡아내기 위해서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뭐 오만 것들 다 일단락 됐었던 것들 전부 다 다시 엎어서 재수사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한 게 이재명 대북 송금입니다. 빨갱이다. 이걸로 엮고 가는데 김성태가 북한한테 800만 달러를 불법 송금했어요. 자, 이러면 어떤 게 걸리죠? 불법으로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어? 그러면 일단 김성태는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가. 근데 김성태의 기소 내용을 보면 외환관리법이에요. 북한을 이롭게 했잖아. 그게 이재명을 위해서든 뭐든 그 돈을 송금한 건 김성태면 김성태가 일단 국가보안법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제일 싼 티켓, 외환관리. 이렇게 기소를 했어요. 여기서부터 일단은 검찰은 봐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목표는 이재명이다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언론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아니 북한에 800만 달러나 보냈으면 이거는 국가보안법으로 일단은 다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 불법으로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 검찰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면 김성태부터 국가보안법으로 조져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왜 보냈느냐? 이재명 때문에 보냈다라고 하면 그 다음 수사가 이렇게 가야 되지만 아니라니까요. 북한한테 800만 달러를 보냈어도 김성태는 외환관리 위반. 이러고 있어.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돼요. 원래는 쌍방울은 뭐였죠? 변호사비 대납이었습니다. 자, 변호사비 대납도 누가 처음에 의혹을 제기했냐? 똥파리들이에요. 이낙연계들. 얘네들이 의혹 제기했어요. 근데 변호사비 대납이 허구로 다 드러나 버렸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갑자기 대북 송금 사건으로 바꿔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나가리가 돼버렸죠. 대북 송금으로 구속 좀 시켜봐라 라고 특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 이정섭 검사입니다. 날라갔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것.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부실 수사를 했다. 이 보도가 전부 다 가짜뉴스고 대선 개입을 위한 여론 조작질이다 라고 일단은 답을 정해놨다. 그렇게 수사를 몰고 가고 있는 모양새가 지금 보이고 있다. 그런데 목표가 어디냐? 이재명일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거기에는 누가 들어갔다? 강백신 부장검사가 투입이 됐습니다. 어미준 대장동 건으로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유동규 진술이 바뀌고 뭐 해도 이재명과의 연결고리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이정섭 나가리 되고 대북 송금으로 구속 이것도 불가능해졌고요. 남아있는 게 또 다른 새로운 시나리오. 대장동은 누구 겁니까? 라는 칼럼이 등장하니 이재명이 대장동에 대한 범죄 사실이 드러나니까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 조우영을 봐줬다라는 가짜뉴스를 만들어냈다. 누가? 이재명 측이. 이재명 측이 그걸 만들어냈고 뉴스타파, 뉴스버스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조직적으로 가담해서 대선 개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몰고 가려고 지금 작업 중인 것 아니냐라고 제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왜 새로운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냐면 강백신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의 찐찐찐 라인. 어미준, 강백신, 이정석. 안 됩니다. 이재명은 죄가 없기 때문에 안 돼요. 검찰이 사건을 이렇게 조작을 해도 언론들은 검찰이 흘려주는 소스만 보도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바뀌어야죠.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총선 잘하면 많은 게 바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